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라이프를 응원하는 신장 전문의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너무 무겁고 불편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평생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우리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두 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붓고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결국 평생 힘든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후 우리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기적의 채소 5가지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할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소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때 저를 찾아오셨던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섭취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채소는 바로 별표 시금치 별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옥살산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50대 이후 약해진 신장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남은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마치 작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신장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결석들이 신장 조직에 불편함을 주면서 신장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별표 케일 별표입니다. 요즘 몸을 해독한다며 케일을 녹즙이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갈아 마시는 케일 한 잔은 신장에게는 갑작스러운 칼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매우 농축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는 별표 시래기 별표입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과 인 같은 성분이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된장을 풀어 시래기국으로 끓여 드시면 나트륨까지 더해져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즐겨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별표 묵은지 별표입니다.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쳐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래 발효된 배추에는 니트라이트라는 질산염 성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몸속에서 신장의 미세한 필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개운한 맛 때문에 묵은지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진 별표 미역 별표입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이 노년층에게도 무조건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일 드실 경우 갑상선 건강은 물론 신장 필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장을 편안하게 살리는 기적의 채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의해야 할 채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가세로산 필터는 흙탕물을 부어도 깨끗한 물만 걸러내지만 오랜 시간 쓴 낡은 필터는 찌꺼기가 끼고 구멍이 막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신장이 알아서 척척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냈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금치를 먹어도 젊은 시절에는 보약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바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기적의 채소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뚫어주는 진정한 보약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별표 애호박 별표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한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 이뇨, 작용을 돕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씻겨 내려가게 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가 너무나 잘 되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즉시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에게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일주일에 3번 애호박을 넣은 심심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랏빛 보약, 별표가지 별표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수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 얼갈이 배추 별표입니다. 억센 섬유질은 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작업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주니 신장이 쉴 틈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겉절이나 된장국으로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천연 소화제의 왕, 별표무 별표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음식 소화를 돕고 신장으로 가는 대사산물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의 시원한 성질은 몸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하는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나물이나 무국으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향긋한 별표 깻잎 별표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리랄데하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예방하여 신장까지 세균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채소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 5가지 채소만 잘 기억하고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신장을 살리는 아주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적의 채소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좋은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좋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원칙과 섭취 타이밍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며 정립한 것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별표 물에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 별표입니다. 이것이 신장 식단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채소에 들어있던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우러나왔겠지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칼륨과 옥살산이 농축된 액기스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그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께도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린 것이 바로 시금치국을 끓일 때 시금치를 미리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 마지막에 국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별표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시는 것 별표입니다. 믹서기로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최악의 섭취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나이 들고 지친 신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면 침 속에 있는 효소가 1차적으로 소화를 돕고 이와 장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렇게 완만한 속도로 들어오는 성분들은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믹서기는 잠시 찬장에 넣어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별표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 별표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하시고 채소의 양을 줄이거나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의 법칙만 잘 지켜도 야간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김영수 어르신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구체적인 식단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김영수 어르신의 신장 수치는 많이 안 좋은 수준이었고 얼굴은 다소 침울해 보이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건강신념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에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아내분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적의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한 애호박 볶음을 드시게 했습니다. 애호박은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짜고 새우젓 아주 조금과 들기름으로 볶았습니다. 소금 대신 감칠맛 나는 새우젓을 쓰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쪄서 무침으로 드셨습니다. 가지 역시 찜기에 찐 후 먹기 좋게 찢어서 파, 마늘, 참기름으로만 무쳤습니다. 간장은 향만 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된장을 아주 연하게 푼 국으로 드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교육했습니다. 목요일은 물을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를 넣고 푹 익힌 무나물을 드셨고 금요일에는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셨습니다. 모든 채소 반찬은 반드시 한번 데치거나 쪄서 칼륨 등 부담을 줄인 상태로 조리했고 식사 시간은 점심을 가장 푸짐하게,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숭늉으로 가볍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 마시는 습관도 교정해 드렸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억지로 마시고 계셨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몸이 붓는 것을 악화시키고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듯 반 컵 정도씩 나눠 마시도록 권해드렸고 식사 중에는 국물이나 물을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김영수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한때 걱정스러웠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이 이제야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쳐가던 신장에 휴식을 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고 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점심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데쳐 먹는 것이 번거롭고 싱겁게 먹는 것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아침에 퉁퉁 붓던 얼굴이 갸름해지고 천근만근이던 다리가 가벼워지며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신장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신장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쌓이고 쌓여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혹시 식단을 실천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몸의 반응이 이상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사람마다 신장의 상태와 기저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치유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채소와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과 생활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물을 들이키곤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신장이 약해진 것을 알고 나서 몸속 독소를 씻어내겠다며 하루에 큰 생수병으로 하나 가득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다량의 물 섭취는 독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물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배출 능력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물을 2배로 부어 넣으면 그 물은 혈관 속에 머물며 혈압을 높이고 다시 신장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수 어르신께 목이 마를 때만 입을 축이듯 반 컵 정도만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국물이나 물을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한 뒤 어르신의 고질적인 부종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숨찬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물 마시기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압과 가장 밀접한 장기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 신장의 미세혈관에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 습관이 신장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운동 대신 매일 저녁 30분씩 가볍게 걷는 산책이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맑은 피가 돌게 만듭니다. 이렇게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개선하고 물 마시는 법과 수면 습관까지 바로잡은 결과 김영수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검사 결과지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때 높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고 칼륨 수치도 지극히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방해물만 치워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바꿔보십시오. 짜지 않게 조리한 가지나물과 데친 얼갈이 배추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현미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거창한 약보다 이런 소박하고 올바른 밥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다시 가볍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신장을 살리는 채소와 조심해야 할 채소,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서 깻잎 한 봉지를 바구니에 담는 것, 그리고 믹서기를 찬장 깊숙이 넣어두는 것, 바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몸을 만듭니다. 혹시 내 신장은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신장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짜지 않게 조리한 가지나물에 데친 얼갈이 배추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로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그 어떤 명약보다 이런 편안한 밥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수 어르신이 웃으며 건강을 되찾으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치유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지쳐가는 신장 건강을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신장 전문의 김 원장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몸이 좋아지자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보조자이지만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주어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의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소의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의 상태에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기본으로 하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는 시금치와 케일, 시래기, 묵은지 그리고 미역이었고 가까이 해야 할 5가지는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무, 그리고 깻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고 국물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몰라보게 편안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실질적이고 귀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전문의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